안녕하세요. 네, 행크TV 인생특강 진행을 맡게 된 꿈돼지 조민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릴 두 번째 주인공은요,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요, 행크 가입하고 경제 공부, 투자 공부 시작하셨대요. 근데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약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꿈까지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바로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이세요. 베니아님도 직장 다니면서 3년 만에 경제적 자유 이루고 부자 아빠가 되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베니아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베니아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강의를 한 게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은 꽤 기간이 됐는데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많은 강의를 해왔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이 투자장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 인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여서 오늘 조금 떨리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그간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기간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분양권 청약 투자반, 가치 투자반, 또 구독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을 썼고 또 베스트셀러까지 등극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뭔가 처음부터 조건이 좋게 시작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사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고 또 오랫동안 투자하는데 힘이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년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제가 현재 왜 이러한 선택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공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연마석이라고 해서 칼을 가는 숫돌이라고 하죠. 저희 부모님이 이 연마석을 제조하는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이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도 많이 나고 저는 이제 그곳에 유년기까지 쭉 살았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공장이 인천의 굉장히 산 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같이 이제 살았었고요. 사실 IMF를 거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운영했던 이 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역이 수용이 돼서 이제 인천에서 강화도로 이전을 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근데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또 그마저도 잘 안 되셨어요. 결국에는 그 사업체를 매각을 하려니까 매각이 잘 안 돼서 선택했던 게 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선택한 곳이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님의 사업체가 갈비집으로 바뀌었고 당연히 이제 두 분 다 처음 하는 사업체다 보니까 어렵고 굉장히 다툼도 많고 예상하신 것처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잘 안 돼서 또 다시 부동산 교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토지였습니다. 토지. 3,000평의 임야였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임야고 거기엔 지분권자가 있었어요.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지분권자한테 매각을 권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마저도 잘 안 돼서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었어요. 경매로 매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 반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부모님이 평생 동안 일구었던 이 사업체가 몇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그만 자금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물론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을 확실히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실패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했었고요. 제 유년기에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다툼도 많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직장인으로 살아야지,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제 유년기에도 물론 부모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항상 또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지금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년기 때 살았던 한 20년 이상을 살았던 이 빌라입니다. 우리 이제 빌라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개발 가능한 빌라가 있고 개발이 불가능한 빌라 있는데, 이곳은 정말 상승기에도 거의 오르지 않는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곳에서 여기 뒤에 왼쪽 사진에 붉은색 빌라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었고,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것처럼 뭐 주거 환경이 당연히 좋지 않았죠. 옆집 소리도 다 들리고 주차도 굉장히 아침마다 힘들었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비교할 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하나의 세상이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제 유년기 때는 사실 뭐 이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주거 환경으로 인한 건지 어떤 다른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좀 몸이 아팠었어요. 지금은 사실 많이 괜찮아졌는데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또 사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꿋꿋이 이겨내 왔었고요. 다행히도 이 빌라에서 저희 부모님은 공공분양을 받으셔서 새 집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이 아파트나 집을 하나의 투자처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 앞단에는 이 집이라는 게 가족이 생활하는 행복한 추억이 남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주는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가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받아보는 큰 액수에 저도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제 외벌이가 될 걸 직감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죠였습니다. 지금 제 닉네임이 베니아지만 사실 옛날엔 다른 거였습니다. 보시면은 태명이 방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경매 수업을 들어가니까 그 명찰에 방방이와 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닉네임을 바꿔서 시작을 했던 시점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행복재테크의 모든 강의를 전부 다 들었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뭐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 살아나는데, 공부하는 순간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어떤 설레임과 그런 충만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사무장님도 만나면서 또 앞으로 비전을 또 제시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청약 전문가로 여러분들께 알려져 있지만 경매도 잘합니다. 네. 경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뭐 입찰도 거의 200건 가까이 했고요. 실제로 낙찰도 10건 가까이 받으면서 순월세 300도 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트폴리오가 조금 변경은 됐던 히스토리는 있죠. 저 역시도 경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겪으셨을 만한 대부분의 이벤트들은 다 맞이를 했었습니다. 명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임대도 놓고 매각도 하고 물건 종류도 주거용부터 상가까지 다양하게 하면서 저도 제 나름의 어떤 경험을 쌓아갔고 방향성을 조금 점점 좁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사실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 역시 투자금이 처음에 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으로도 막상 뭔가 하려니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처가살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돈이 약 한 1억 정도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역시나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처음에는 짠테크를 했습니다. 삼각김밥도 뭐 거의 주식처럼 먹기도 하고 커피도 요즘처럼 막 이렇게 비싼 커피 먹지 않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았던 그런 악착 같던 시간이 저 역시도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 신혼집 사진이에요. 이제 1년 딱 되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 시점에 합가를 해서 오른쪽이 합가를 했던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은 많았었죠. 신혼 시절에 합가를 한다는 그 결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모두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를 조금 아신다면 이 사진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로 이건 컨셉 사진 아니고 실제 제가 이때 낙찰을 몇 개 받고 나서 책을 보면 글자가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물건을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막 고심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공부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 처가댁에는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을 2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침대방,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짐방인데 지금 애기 여기 보이세요? 저는 다른 거는 많이 아꼈지만 이 책 같은 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민사집행 실무제도도 있고 예전에 절세기술 책도 있고 책과 강의는 오히려 내가 내 시간과 경험을 압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결코 아끼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제 지식과 재산을 계속 쌓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뭔가 삶이 바뀔 거라는 저의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좁았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어떤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교류하고 감정적으로 아니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행복 네트워크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빨주님, 재한님, 흑도님 이렇게 같은 조여서 같이 임장도 하고 소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인맥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모습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장 직업적으로 좀 뜻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처가살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3년만 딱 고생하자. 그러면은 내가 3년 될 때 퇴사시켜 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퇴사 약속을 지켰고 이제 퇴사하는 날이 알잖아요. 제가 짐을 가지러 가야 되니까 차를 끌고 꽃을 사서 왼쪽에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어 퇴사 축하해 라고 꽃다발을 주니까 한동안 카톡 프로필에 이제 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또 다른 친구분들이 이제 되게 부러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첫 시작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좋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현재 제 모습을 사진 몇 장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아침에 저는 저의 딸 아이인 베카소, 베니아의 피카소인 줄임말인데 베카소와 아침에 등원도 하고 또 내가 원할 때 여행도 가고 또 원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출발점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파트 첫 번째는 제가 살아왔던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2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인이 대부분이실 텐데 직장인으로 성공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 이제 승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직도 있고 정답이 이미 나와서 근데 물론 이거는 직업적 소명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급이나 승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한 건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행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건 이 인생의 무한 계단 속에 있죠. 일을 했다가 힘들어서 퇴사하면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 계단 속에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어디죠? 네,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끊게 되면 우리가 퇴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회사를 다니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 시간에 회사 일도 하는 척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려니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부동산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좋았던 관계도 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밸런스 잡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번 이직을 해서 한 번은 대기업, 한 번은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 각각의 회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 사수였는데 이제 이 부장님께서 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축하한다고 보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네, 엄하셨고 내가 잘 되니까 축하를 해주느라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퇴사하고 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 속했던 직장의 인연도 충분히 같이 이어져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동료들은 나를 충분히 축하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 두 가지 파트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와 슬럼프를 극복하는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담을 많이 빗대었고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어떻게 48시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라클 모닝 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알람인가요, 거의? 네, 미라클 모닝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확보하려면 잠을 줄여라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보다는 에너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8시간을 자야 개운한 사람인데 잠을 줄여서 5시간만 자요. 근데 계속 그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이 비몽사몽하면 잘 한 걸까요? 네,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내 컨디션에 맞게 잠을 충분히 자고 내가 집중력이 좋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집중력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충분하게 휴식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조금 더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에너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극과 극을 보면 중요한 일은 하기 싫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때요? 쉽죠. 네. 좋은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제가 확보된 시간을 공부하고 물건을 찾는데 거의 우선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오프라인 수업이 점점 주는 추이지만 과거에는 오프라인 수업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토요일 오전 수업을 참 좋아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수업. 왜냐면은 막 일어나서 이제 집중력이 한창 좋을 때 10시부터 수업을 3시간 들으면 집중력이 정말 제일 좋을 때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확실히 내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확보된 에너지를 가장 하기 싫은 일, 동시에 중요한 일, 이걸 먼저 처리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온라인 강의가 좋긴 하지만 단점은 뭐죠? 네,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핸드폰도 하고 누워서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잖아요. 이 단발성 일들은 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프 인테리어나 등기는 물론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이걸 너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중요한 집중력을 소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오로지 공부하고 간접 경험 쌓고 물건을 찾는데 좀 올인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가 지금 점점 확보되는 거죠. 제 취미가 예전에 대학교 때 클래식 기타를 쳤습니다. 오래 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면밀히 들여보면 더글로리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조금 줄일 수 있는 거가 뭔가 후순위에 있는 것을 정리해보고 잠시 미뤄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는 제가 했었던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취미나 친구 여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 이상으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도 똑같이 반가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조금 더 내가 모아놨다가 오히려 내 삶을 바꾸는데 쓰시라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끔 농담이지만 여행은 로드뷰로 가라 이런 이야기도 아주 가끔 하긴 합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사진은 제가 다음 카페에서 활동했던 사진인데, 요즘 부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캐가 나오는데, 저는 직장인에서 삶은 사실 중간만 하자였어요. 중간만 하려고 해도 중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떨 때는 고가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중간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올인하자, 배수의 진을 치고 뒤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올인하자라고, 이제 직장인과 다른 나를, 직장에서는 김태훈이었지만 부동산에서는 베니아라는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말잇기도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업도 듣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1%의 법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건데, 많은 분들이 어떤 과제나 미션을 주면 한 7, 80%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남들보다 1% 정도의 에너지를 더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지금은 강사라서 항상 강의 듣고 후기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만약 후기를 안 남겼으면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없겠죠. 하지만 저 역시도 실전반을 듣고 후기를 새벽에 남겼는데, 그때 사무장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이때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떡을 이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댓글도 남겨주셨고, 여러분들이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카페에서 활동도 하시고 간접 경험도, 우리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내가 시간을 당겨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시간을 확보했고, 사실 우리가 집중력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 없던 집중력도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떤 혼자 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강제성을 막 부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에 가입하시거나, 그리고 스터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미션이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무슨 과제를 올려야 되는구나.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작은 성취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드라인과 시스템 속에 내가 의지가 약할수록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건설사에서 본사 근무도 하고 그리고 현장 근무도 했는데, 현장 근무할 때는 집에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현장 근무가 많아서 토요일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은 높은데 뭔가 삶의 발전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과감하게 결정한 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공부가 정말 많이 재미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쯤이어서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시간을 확보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연봉은 좀 줄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어떤 인생에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의 설득이 어렵긴 했었습니다. 하루를 48시간으로 쓰는 시간 관리법을 요약하면, 시간 관리보다는 에너지 관리, 집중력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잘하는 것도 시간 관리 한 축이다. 취미나 여행은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나한테 스스로 보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말 뒤는 없다는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쿵쌤 강의 경매 초급반을 들을 때 동기분이 160명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전문직 분도 정말 많으셨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차이는 배수의 진을 쳤느냐,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갔느냐, 이런 차이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페 활동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쌓으시고 내가 의지가 약하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48시간이 생기셨나요? 아직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했던 것들이라서 저는 많이 효과를 받고 여러분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사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실수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는 당연히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꼽아보면 매각 불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입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장에 가면 한 대여섯 건씩 입찰을 했어요. 지금 입찰표 보이시죠? 그 중에서 한 4건은 조금 만전이 싸게, 그 다음에 2건은 안전마진을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는 물건을 잡아보자 했는데 흐르는 물건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진짜. 근데 워낙 입찰장에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원래 이제 급급매 가격을 쓴다고 한 게 그냥 일반 시세를 적어 내는 거예요. 보통 실수 많이 하는 게 자릿수를 혼동해서 길게 적는데 저는 그거는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X자를 쳐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았는데 숫자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 거의 모든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를 받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됐고 이제 한 2달 동안 정말 매진을 했어요. 민사집행 실무제휴라는 책을 보면 매각 불허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뭐 탄원서도 내고 뭐 서면도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고수와 친해져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고수와 왜 친해지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고수는 사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처했을 때 단 한마디 던진 게 굉장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수와의 인맥을 갖춰놓으면 확실히 이런 실마리도 풀어갈 수 있고, 그때 물론 저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매각 불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하도 서류를 많이 내니까 사법보좌관님이 서면 그 신문 기일을 잡았어요. 한번 와라,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와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아기가 빡빡이었거든요. 불쌍하게 보기 위해서 아기 띠 메고 갔죠. 최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역시나 합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불허가가 안 되고 매각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금 쳐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우자가 우리 그간에 못 봤던, 이때가 한 봄 약간 지났을 쯤이라 우리 벚꽃 보자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너무 미안했으니 벚꽃을 찾아보자 했는데 없는 거예요. 동네를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또 벚꽃도 없어서 그걸 정말 있는 힘껏 흔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머리에 이렇게 뚝뚝 꽃이 떨어졌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또 그럼에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응원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고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쯤 하게 됐죠. 이러한 실패는 어떻게 극복이 됐을까요? 제 실패는 다른 투자로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천 루원시티에 첫 분양을 했어요. 굉장히 저렴했었고 분양만 받으면 굉장히 큰 차익이 난다고 기대했던 곳인데 저희 배우자가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돼서 이걸 넣어서 당첨이 됐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특별공급을 쓰기 위해서 이 낙찰받은 물건을 매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손실도 났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더 큰 수익으로 만회한 거죠. 그러면서 분양권이 나한테 조금씩 맞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저는 제 투자 집중을 이쪽에 이제 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다 보면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간에. 근데 그 위기에는 또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위기, 내가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하면 다가오지 않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는 위기는 예를 들어 그냥 부동산으로 보면 잔금이 3억이 필요한데 점점 도래하면 그 미리미리 앞당겨서 준비해야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누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최대한 우리가 예방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긴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삶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짧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가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온라인 활동이 많이 펼쳐지면서 SNS 안 하시는 분 있나요? 꿈터님도 SNS 하시나요? 인스타도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내 동기가 나는 아직 결과가 없지만 뭐 낙찰받았다, 수익이 났다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배 아파요. 그렇죠. 좋아요도 누르시나요? 안 눌러요. 좋아요가 선뜻 안 가죠. 예, 부럽기도 하고. 이런 SNS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내 마음을 조금 조급하고 나와 비교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조급함이 많이 오는 분들은 내 어떤 기준, 확고한 기준이 아직은 조금 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초심자들에게 특히나 더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책이에요. 이 스프링 노트가 제가 공부했던 책이고, 우측이 제가 그간에 구매했던 책, 밑에는 많은 분들의 칼럼 같은 것들을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제 제본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생소해요 했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임차인과 임대인도 너무 헷갈려서 그랬는데 계속 적어봤습니다. 적고 또 보고 다시 적어보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실히 내 거가 됐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기초를 계속 닦으시면서 내 어떤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에 맞는 어떤 투자 색깔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경매가 맞아, 어떤 분들은 나는 일반 매수가 맞아, 나는 청약이 맞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갈래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아 놓으면 실력이 쌓아지고, 실력이 쌓아지면 주변에 인맥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 실력이 있어야, 내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인맥도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좀 어떤 기준이 없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 실력을 조금 더 쌓아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지만 또 수익도 많이 냈지만 저 역시도 슬럼프가 오는 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몸을 움직입니다. 뭐 운동도 하고 임장도 하고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도 마저 힘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잠을 자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역시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휴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온다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거나 충분한 휴식,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틀 전에 이렇게 임장 갔다 온 겁니다. 지역도 보고 제가 조금 리플렛이 되는 느낌도 저 역시도 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무려 한 16년 정도 되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부한 지 여러분들 몇 년 되셨나요? 6개월이요? 네. 아마 대부분이 한 6개월에서 1년, 많으면 한 2년 정도 되셨을 건데, 그간 이제 고등교육 받았었던 그 기간에 비해 훨씬 더 좁은데, 그 기간이 짧은데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세요. 나는 지금 1년 공부했는데, 2년 공부했는데 왜 성과가 없지? 남들만큼 성과가 없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대학교 공부하는 그 4년만큼만 공부해도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내가 했던 전공만큼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투자 수익이 저도 난 게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시죠? 왜 또 주말에 나가냐? 애는 누가 보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기간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이탈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어떤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분이 이제 남겨놨던 글인데, 저랑 같이 동기셨던 분이세요. 저도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은 수익과 형수님의 반대가 컸다라고 해서 이제 떠나신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1년 만에 수익이 안 나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근데 1년 만에 수익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한 겁니다. 네. 저는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게 가장 우리 길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세요. 근데 사실 내가 그런 부분은 그냥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은 꿋꿋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가족분들이 박수를 쳐주겠죠. 잘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가족의 동의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떠나지 마시고 내가 나만의 길을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 방법.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온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가 아직 불안하다면 무조건 기초를 쌓으세요. 기초가 돼 있어야 어떤 것든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하면 나만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공부 3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멘탈이 좀 단단해지셨나요?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했던 이런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단 몇 가지만이라도 좀 그 가슴 속에 좀 남아있길 바라겠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먹방 보시나요? 저도 사실 2019년에 강의 찍은 거 보면 되게 살이 많이 쪘었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뺀 건데, 다이어트 할 때 먹방을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인 입짧은 햇님도 뭔가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굉장히 부러워하는 재능이 됐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그 인생의 성공 루트가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꺼내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강의의 주제는 가난한 아빠 3년 만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긴 기간 동안 한 가지 단어만 뽑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단어를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이제 매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긴 앞으로의 10년, 5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매일에 어떤 조금씩의 나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를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공부의 끈을 조금이라도 단 얼마라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성과도 내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일이 쌓여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앞날도 누구보다 빛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베니아님이 이렇게 직장인으로 3년 만에 부자 아빠가 됐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베니아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것부터 멘탈 관리까지 베니아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구나. 역시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감동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또 들으면서 아까 슬럼프 이제 극복하는 거 얘기 주셨잖아요. 저도 맞아 고개를 끄덕인 게, 우리 누구나 슬럼프를 겪는데요. 그걸 그냥 맞이하는 것도 되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이 오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네. 앞으로 지금 저희 남은 시간은요, 베니아님 강의 듣고 나 정말 궁금했다 하는 것들 진솔하게 질문 드리는 Q&A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 딱 필요한 시기에 좋은 강의를 해주셨다고 리라선님이 얘기를 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게 직장 다니시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되게 많이 와닿은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직장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한다 하면 좀 어떤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공부 방법 이거는 꼭 해봐라 이렇게 얘기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데요. 일단 출퇴근 시간은 우리 딱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을 좀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지하철역에는 몸이 이제 많이 거의 뭔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로 들으면서도 그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시간에는 이렇게 라디오가 아니고 경제 채널 듣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인들은 공부 따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중에요. 월청꾸꾸님이 지금 시기도 청약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는 물론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서울에도 분양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금액도 많이 조정되었고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은 단지들도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베니아님,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이 얘기하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오늘이 저희 공부 방법 그리고 뭐 시간 관리 같은 내용이 이제 강의 내용이었지만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약 시장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M님이 요즘 20대, 30대부터 재테크를 많이 하는데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조급해지신대요. 늦게 재테크를 알고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좀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뭐 흔히 말해서 라떼라고 하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도 지금도 많이 올랐다, 늦은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그 라떼는 있었거든요. 비싸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액은 항상 조정됐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나 어떤 지역마다 저평가된 지역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공부를 좀 쌓아가면 조금씩 이제 빛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베니아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급한 마음보다 기초를 먼저 쌓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씩 쌓으면 내 길이 보인다. 그거 잊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M님. 네. 리와님도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기초를 다 쌓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나 이 정도 기본기면 투자해도 되겠다 생각했을 때 투자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일단 부딪혀 보자, 공부가 어디냐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경매 낙찰을 받을 때 권리 분석하고 바로 낙찰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명도할 때는 명도 수업 듣고 그다음에 동시에 명도하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명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취득세가 그때는 일반세율이었고 지금은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의를 함부로 쓰기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개인당 쓸 수 있는 어떤 한계치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뭔가 좀 공부와 경험을 동시에 했었는데 지금 명의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베니아님이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그런 그 부동산 규제가 좀 덜했기 때문에 명의 활용이 자유로운데 지금 명의가 소중하니까 공부 어느 정도 되고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해 주셨어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백채널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 집 마련 먼저 하고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연령대마다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현재 아이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또 직장과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다. 내가 그러면 보통 한 40, 50대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아직 미혼이고 20대다 이러면은 전국을 투자처로 보고
이게 단기 매도를 하면서 종잣돈을 일으키는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로운 그런 여건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환경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투데디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것저것 할 게 많을 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사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는 주어진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슈퍼맨이 아닌 이상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가끔 보면 부부이신데 둘 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둘 다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역할 분담이 됐죠. 육아를 좀 부탁하고 저는 투자를 전담하고 이렇게 조금 각자의 성향과 어떤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부라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육아하고 일하고 하니까 육아는 조금 부탁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 하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우선 저도 요즘 멘탈 관리가 많이 힘들어서 오늘 이 선생님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고 앞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했는데 선생님이 투자함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와 일치하지만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뭔가 어떻게 그 목표를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에는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마음 이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고루고루 다 커져 나가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마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의 외출이라고 합니다. 베니아 쌤도 이제 투자를 했던 초창기 시절에 혹시 돈맥경화라고 하는 그 투자금이 소진되거나 네. 뭐 투자하고 싶은 물건인데 돈이 없었을 시절이 있었던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시기를 좀 어떻게 잘 헤쳐나갔는지도 사실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출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1금융권은 물론이고 뭐 보험 약관 대출, 심지어는 뭐 P2P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경험 그 공부를 완성시키고 투자하냐 아니면 같이 하냐와 약간 일맥상통인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고 그리고 약간의 좀 상승 추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레버리지를. 그래서 자금을 확보해서 다른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서 내 실력을 쌓아놓으면 이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1년에 뭐 딱 분기별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막 한 달에 뭐 두세 건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력을 쌓아놓으면 충분히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투자하면서 이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랑도 제 생각이랑 일치가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꿋꿋이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가족부터 이제 제 생각이랑 다르면 되게 저도 마음이 약해서 약간 멘탈이랑 이런 게 이게 맞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멘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설득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가족 중에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런 특강 같은 자리에 오프라인 특강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한번 가서 사실 가족이 얘기하는 거랑 제3자가 얘기하는 거랑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가족분들도
뭔가 좀 마음이 되돌릴 수 있게끔 뭔가 좀 노력을 해서 내 편을 몇 명 만드는 게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반대하는 가족분이 있으면 마음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가족분들이 반대해도 꿋꿋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냐면요. 돈맛 보여줄 때까지. 돈맛을 보면 왜 오늘은 임장 안 가니? 지금은 무슨 강의 듣니?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익으로 말해야죠. 네, 경자 언니 독서주님이 얘기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베니아 님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자본금 3천에서 5천만 원 갖고 시작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래에서 산을 보면 저기 언제 올라가나 하는데 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이렇게 오면 쉽겠네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선은 5천만 원 있으면 그 돈을 쪼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쪼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시라. 네. 왜냐하면 아까 명의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슬롯이 이제 2개 정도밖에 없는데 명의가 자유로우면은 그거를 좀 투자금을 쪼개가지고 여러 곳에 심어 놓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많이 좋은 물건도 조정됐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고 기다리면 저는 충분히 뭐 1년, 2년 사이에는 많이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사실 슬럼프가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이지? 왜 지금 더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가? 그런 분들,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이게 뭔가 깨우치고 다시 습득하는데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물려받았던 어떤 근면하고 꾸준하게 해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또 문제의 아마 상당수는 아마 본인이 이미 정답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느리다고 생각하다면 내가 아마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좀 장점을 살리고 남들을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다른 어떤 좋은 길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공감 간다고 저도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클리어님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주신다. 별에는 아이님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시는 거 화이팅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베니아님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나 이럴 때 투자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 언제 드세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쓰는 것보다 이제 아이에게 뭔가 많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거의 새벽에 제 유년 시절에는 뭔가 여행이나 이런 추억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질적인 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약간의 부자긴 했지만 제가 어떤 추억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자녀에게 같이 조금 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좀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모라면 정말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또 공교롭게 베니아님이 처음 공부 시작하신 게 방방이와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방방이에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백화소죠. 이제는 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투자의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베니아님이 청약 전문가이잖아요. 지금 이 시장이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아님에게 조금 시장 분위기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매주 KB 시세를 보는데 계속 한동안 파란불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요.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베니아님은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나 이제 매주 동향을 파악하는데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대장 아파트이거든요. 그 대장 아파트가 기준이 돼서 내가 그 못난이 아파트를 투자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장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많이 빠지고 이제는 뭐 실수요자리 거래를 하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더 많이 오를지 아니면 조금 더 보합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투자자라면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단지가 계속 금액이 빠져버리면은 이거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값이 정해지면 내가 이제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보고 무주택자라면 저는 올해 안에는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1주택자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물건 보시면서 사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네. 네, 베니아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좀 지지선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아마 투자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베니아님 말씀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청약 시장도 사실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둔촌주공 분양할 때만 해도 사실 미분양 우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분양 소식 들어보면요. 얼마 전에 광명도 지금 청약 1순위 마감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청약 시장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분양권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전매거든요. 전매. 근데 이 전매가 이제는 서울도 기존에는 등기치고 팔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1년 후에 팔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가수요가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실수요자만 들어갈 수 있던 시장에서 가수요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분양권이 어떤 그 지역의 폭등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요소여서 항상 규제를 하면 먼저 막는 게 부동산 전매거든요. 근데 이제 전매를 풀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강남 4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비규제를 풀렸고 뭐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다 폐지가 됐고 이제는 서울의 분양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하시면 서울의 좋은 한 채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베니아님 말씀처럼 요즘 청약 전매 제한도 풀리고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사실 한동안 분양이 우리가 로또 분양이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인근 구축단지보다 이거 사면 안전마진이 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옆에 구축단지가 빠지고 있으니까 이 분양가가 과연 괜찮은 분양가인지 고평가되어 있진 않은지 이거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분양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내가 만약에 어떤 청약단지가 5억이어서 받았는데 근데 분양 당시에는 옆에 있는 가장 대장이자 거래가 많은 데가 6억이니까 20년 차 6억인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5억이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6억짜리 집이 계속 빠져버리면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대장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세가 멈췄는지 형성됐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옆에가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빠질 요인이 있어서 많이 올라서 빠진 건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 다시 점점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가 지금 시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주할 때는
어떻게 될지 그 시점에 그 주변 교통 호재나 입주 물량들 이런 것들로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 판단할 때 그럼 인근의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지 네. 그리고 인근에 미분양 물량은 없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호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금의 분양가를 평가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결국 우리 공부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 오늘 이제 베니아님이 이렇게 청약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그럼 나도 지금 청약 공부 이제 해봐야 되나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청약하기로 이제 마음 먹으셨다면 뭐부터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구독 스터디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책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워서 책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나는 좀 청약에 유리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정도만 판단하셔도 일단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니아님 조금 끝을 흐리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저도 분양권 질문하고 싶은 것들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청약이나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자 언니 독사조님이요. 다주택자도 지금 청약의 기회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청약 조건이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네. 다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취득세가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권 상태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고, 등기를 치면 취득세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등기 전에 내가 팔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등기 전에 못 팔면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완화가 되면 그렇게 해도 되지, 나중에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조건이 많이 풀려도 다주택자나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택자, 이제 1주택자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궁금하신 질문들 다 많이 정확하게 또 얘기를 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공부 방법부터 지금의 청약 시장까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베니아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 많이 답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읽어요. 그 책에는요. 이렇게 베니아님처럼 성공한 분들은 다 그들만의 무기가 있대요. 근데 이 무기 중에 딱 하나씩만 내 걸로 만들어도 우리 모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인생 특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무기를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베니아님 강의 듣고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채팅방에 이거 내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선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처가살이 하겠다 이런 거는 와이프분과 장모님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끈기. 네. 오마주님은 잠푹자기를 무기로 해주셨는데 잠은 푹 자되 에너지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 쌓기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거 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무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인생 특강에서 매번 이거 나한테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한 가지만 만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뀔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베니아님 이제 마무리 한마디 좀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 좀 전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또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아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몇 가지 아까 꿈대지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무기만이라도 장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1시간 반 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알찬 시간, 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공인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